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번호는 268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6일 화요일 4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셀리버리 41만 3,700원 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요. 네, 조금이 아니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8%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그 어제 그 조진웅 그 11월 달에 조진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표 주가 40만 원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거짓말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속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무상증자 그러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제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 현상을 기록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고가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제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몽키디 루피님 항상 좋아요 꼭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지캠이 더 진칸데 이상도 완료하고, 엔지캠은 제가 리뷰하고 있는데 엔지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지캠 뭐 순서가 다를 뿐이지 갈 때 되면 가겠죠. 12, 셀리버리 12월부터 분할 매수 시작해서 64% 수익 받습니다. 셀리버리 브리핑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진행해야죠.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조금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조금 궁금하겠죠, 많은 분들이. 기술 수출 한 건도 없는 기업인데 무증 하나로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제약바이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예매합니다. 가치적인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를 보면 안 되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를 따지고, 근데 미래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또 좋은 종목들이 많긴 해요. 근데 오히려 뭐 셀리버리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기업 그 아직까지 뭐 기술 수출을 한 건 없지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올해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그러지 않아도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술력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뭐 컨퍼런스에 나가서도 여러 회사들과 또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펼쳐지고 있죠. 과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화끈하게 붙습니다. 붙을 때는. 수급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은 붙어줄 때 이제 화끈하게 붙어준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건 셀리버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가 되었든 어떤 종목이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또 붙어주고.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조금씩 팔려고 하고 있는 흐름인데, 뭐 예전에도 많이 팔아왔었죠. 많이 팔아왔었는데 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샀다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갈까? 근데 개인들도 요즘에 무섭기 때문에 판단하기엔 좀 이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꺼림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제 거래 대금이 3,700억, 근데 오늘은 5,700억이 음봉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것 뜻은 한 번 정도는 뭔가 이 주체, 결국에 이 셀리버리를 운전하는 주체 같은 경우에는 차차 조금씩 분할 매도 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여기를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거래량은 뭔가 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뭐 특별한 기준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근데 또 많은 투자자들이 셀리버리를 또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셀리버리를 대박난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도 나왔었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횡보 추세가 상당히 길긴 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 결국 지나고 나면 이제 한 파동.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파동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셀리버리는 매수 관점보다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보통 이제 파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파동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5파동이 되는데 5파동이 완성이 되면은 조정파동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예, 상당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번 파동이 끝나게 되면은 조금 당분간은 그렇게 뭐 많이 안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변수는 있겠죠. 예,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잘 파시는 건 전 추천을 드릴게요. 예, 이번 파동에 있어서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게 저는 그래요. 보통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보통 5파동이 끝나면은 A, B, C, A, B, C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 자체가 이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예. 이 사이클이 지금 몇 년이 걸렸죠?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약 2년간의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상당히 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셀리버리에 대해서 기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예,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일단 예전에 이제 봤던 내용은 이거였죠. 네, 이 정도의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하면서 봤더라면은, 네, 이 정도 트렌드, 네, 이 정도 트렌드를 예전에 봤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가에 대해서 즉각적인 상승을 봤었는데, 그리고서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인데,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장을 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있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란 성질 자체가 바닥을 확인했으면 또 천장을 확인하려는 성장이 있거든요. 천장을 확인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40만 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다. 그 폭도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근데 5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의할 점. 네. 5파동이 가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 상승 파동 자체가 좀 길 수 있어요. 한 번에 쭉 쏘면은 찍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약간 수렴이 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듯이 뭐 예를 들자면 시젠을 예로 들게요. 시젠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도 시젠으로 예를 들었죠. 네. 보세요.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수렴 형태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렴이 되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가 되든 예. 약간 수렴 이탈 이후에는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이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급속히 탈출 물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셀리버리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뭐 아직까지는 글쎄요.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도 된다라는 관점이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패닉셀보다는 뭐 물렸으면은 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뭐 실질적으로 셀리버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1시간 차트 근데 1시간 차트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예, 1시간 차트도 뭐 크게 나빠 보이는 차트는 아니어서 예, 그냥 매도세가 좀 출회됐다. 예,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게 터진 건 맞죠. 예, 거래 대금이라는 거래량이 터진 건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졌느냐? 그렇게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주식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100% 맞는다라고 말하기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가면 좋겠죠. 예,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뭐 그 사이에 조금 살짝 급속도로 가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팔 기회도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큰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몇 년간의 사이클이다 보니까 예, 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팔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고점이 제가 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청산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